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은 105주년 3.1절입니다. 105년 전 전국을 뒤덮었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강원도에서도 뜨겁게 울려 퍼졌는데요. 3.1절을 맞아 오늘도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3.1 만세운동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년 1월 23일자 매일신보 기사입니다. 이태왕전하 훈거라는 제목으로 고종의 사진과 함께 이틀 전 고종의 승하 소식을 전했습니다. 훈거는 왕이나 왕족의 죽음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1월 29일자 매일신보에는 어장의는 3월 상순이라는 제목으로 당초 고종의 장례를 2월 중순에 치르려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3월 상순에 거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당시 일제가 고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민중의 민심이 들끓었고 고종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던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돼 전국으로 번져나갑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작성됐던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당시 이 독립선언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강원도 곳곳으로 확산됩니다. 우선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직접 몰래 숨겨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915년에 완공됐던 경원선의 당시 철도 노선입니다. 서울 용산을 출발해 경기도와 강원도 철원, 평강을 거쳐 종점인 원산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바로 이 경원선을 따라 독립선언서가 강원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각 지역으로 배부하는 과정에 일제 경찰에 발각되는 일이 잇따릅니다.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 소요사건 서류 제4보에는 강원도 평강군에서 2일 밤 선언서를 배부하던 범인을 붙잡아 취조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내 각 지역마다 만세운동 시작 날짜가 달라집니다. 경원선과 가까웠던 북부 지역은 3월 초 중반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부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4월 이후 만세운동이 시작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 소요사건 제49보에는 4월 7일 정선군 도안면 만세운동과 4월 15일 삼척보통학교 만세운동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19년 5월 3일자 매일신보에는 양양 소요공판이라는 제목으로 양양 만세운동 주동자 이능우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는 등 모두 30여 명에 대한 판결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3.1운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3.1운동 관련 각종 사건 2,617건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모두 132건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양에서는 독립선언서 배부와 각종 만세운동 등으로 모두 10건이 기록돼 도내에서 가장 많은 3.1운동 공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중들이 주도했던 운동 대부분은 사실은 그 영동지방에서 일어났거든요. 바다 쪽으로 열려져 있는 개방성이 어쨌든 태백산맥으로 가로막혀진 어떤 폐쇄성을 이제 뛰어넘은 거죠. 수많은 강원도민들이 대한독립만세를 함께 외쳤던 105년 전 그날의 함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수년째 꿀벌이 집단 폐사하면서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벌에게 수정을 맡겨야 하는 작물 재배 농가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의 수명을 늘려주는 스마트 벌통이 도입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한 온실입니다. 꽃가루를 묻힌 벌들이 벌통을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일반 벌통과 달리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스마트 벌통입니다. 벌통 내부 온도와 습도, 벌의 활동량까지 벌통에 관한 온갖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온도에 따라 열선과 환기팬이 작동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토마토 재배 2년 차인 청년농 유지원 씨. 스마트팜 온실 입주 첫 해에는 벌 관리를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난해 9월 스마트 벌통을 들이고 나서는 한결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이 줄 한 줄에 서서 한 5분 동안 서 있으면서 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면서.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확한 토마토는 17톤. 스마트 벌통이 도입된 뒤 토마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벌의 생존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고흥을 비롯해 전국 200여 곳에 스마트 벌통을 설치해 연구한 결과 벌의 수명이 68일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 벌에 비해 활동성도 1.6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은 딸기 같은 경우는 약 하우스 한 동당 한 113만 원 정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 하지만 상용화하기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스마트 벌통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일반 양봉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춘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구 강원도의사회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어 의협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수련병원 전공의의 92.8%인 362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았고 정부는 다음 주 의사 면허 정지 등의 사법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웨더는 올해 벚꽃이 피는 시기가 강릉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척과 동해는 하루에서 이틀가량 앞서고 양양은 하루에서 이틀 뒤, 고성은 4월 4일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벚꽃이 개화하는 예상 시기는 전국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질 것으로 예상돼 평년보다 3일에서 6일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의 개막 경기가 내일 오후 4시 반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개막전 상대는 지난해 4차례 맞대결에서 강원이 3무 1패로 열세를 보였던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올 시즌 강원은 6월 15일까지는 춘천에서 홈 경기가 열리고 이후 경기는 강릉에서 개최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4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강원도는 도내 70여 곳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손상된 산지 사방 16.83헥타르와 임도 1.1km를 장마 기간 전에 복구할 예정입니다. 또 산사태 예방단 72명과 임도관리원 75명을 투입해 주요 취약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